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표현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냐? 라고 하면은, 대체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언어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객체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객체 리터럴인데요. 우리가 뭐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cars라고 이렇게 객체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확대를 좀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this.car name은 this.car name이 있고,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init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고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init이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name 그 다음에 year를 받는다고 칠게요. 그럼 this.car name은 name, 이런 식으로 this.car year은 year,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렇게 이제 콜론을 해줘가지고 객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get car name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펑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this.car name 이렇게 이제 반환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this.car year다. year를 반환하는 이제 뭐 그 get 함수가 있다. 물론 이제 그 이거 말고도 getter setter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this.car year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론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뭐 조금 합친 get car info라고 합시다. info라는 함수를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은 return 뭐 name은 this.name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year은 이런 걸 이제 그냥 문자열로 표현한다고 쳐요. 이건 템플릿 문법이라는 문법, 템플릿 리터럴이라는 문법이에요. this.car year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틀렸네요. this.car name이라고 할게요. 대충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지금 보면은 화면 조금만 줄일게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자동차에 대한 객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객체 리터럴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걸 받을 때는 cars.init을 해서 이제 초기화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페라리 하고 연도는 1990년 이렇게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cars의 뭐 get 뭐 car info다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보면은 name은 페라리고 year은 뭐 1990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보면은 요거는 객체 리터럴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객체 리터럴 문법이라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객체를 어떤 클래스 없이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클래스 방법인데요. 생성자 패턴이라는 걸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성자 패턴은 뭐냐면, 우리가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ar라는 펑션을 만들어요. 펑션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뭐 this.car name은 이렇게, this.car name은 name, this.car year은 yea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name이랑 year를 여기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init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this.getName은 이게 펑션이거든요. 네, 펑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this.get은 이렇게 해서 또 뭐 그 화살표 함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객체 리터럴이라고 펑션 리터럴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할게요. 요건 이제 필요 없죠. 콜론은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또 거의 비슷하죠. 표현 방법은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하다 보니까는 좀 비슷하다는 게 더 느껴지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펑션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지금 아까와 차이점은 this라는 게 계속 쓰이고 있고 객체 표현 방식이 아니고 함수죠. 함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럼 똑같이 이제 여기서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cars 이게 카다 그래가지고 cars라는 거를 함수를 불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페라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가 그냥 함수를 부른 거기 때문에 이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반환값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디폴트 반환값이 undefined이 반환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게 undefined이 카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함수를 new를 만약에 붙여가지고 사실은 모든 함수를 다 new를 붙여가지고 호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객체화 시켜서 반환이 돼요. 즉 이 this 있죠. 이 this에다가 그러니까 this에 있는 지금 객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this에 여러 가지 함수와 속성들이 할당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거죠. return this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this 안에 들어있던 이 속성들과 함수들이 이 this라는 객체에 묶여가지고 반환이 돼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car. 이렇게 할 수가 있죠. car name 뭐 속성도 얻을 수가 있고 car info도 얻을 수가 있어요.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출력을 안 했네요. 제가 코드가 그래서 만약에 console.log로 출력을 할게요. 출력을 이렇게 해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네, 여기 보면은 이 결과가 나오죠. 네임은 페라리고 이열은 1990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성자 패턴이라고 그래요. 생성자 패턴. 이 생성자 패턴이 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객체가 이게 두 개 있잖아요. 네, 두 개 있어요. 여기다가 페라리가 아니고 뭐 포드라는 차다. 그러면은 이 카랑 카투라는 객체가 두 개 생겼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객체들이 모두 다 똑같이 이런 메소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점이죠. 왜냐면은 동일한 그 객체별로 메소드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객체가 두 개 있다고 쳐요. 지금 객체가 예를 들어서 1번 객체, 2번 객체 있는데 각각의 메소드들이 3개 있고 얘도 메소드가 똑같이 3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3개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상에서는 비효율이죠. 왜냐면은 동일한 그 메소드가 두 군데 객체에 동시에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생성자 패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new를 불러가지고 호출하면은 생성자가 되거든요. 생성자. 이 함수가 constructor라고 해요. 생성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객체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볼게요. 클래스를. 자바스크립트에는 이 클래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방법이 있어서 클래스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는 전통적인 프로그램 원에 있는 것처럼 이 컨스트럭터라는 것들이 존재해요. 컨스트럭터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name, year 이렇게 주고서는 이 코드를 이렇게 여기다가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넣어서 이제 car name은 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클래스니까 여기 이런 그 불필요한 것들을 디스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생략을 해서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엔 똑같죠, 얘처럼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코드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죠. 네, 결과가 나왔고 지금 이거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썼죠. 아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다른 거 해보신 분들은 되게 익숙한 코드예요. 그렇지. 이렇게 컨스트럭터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그냥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마치 우리가 이제 이게 자연스럽죠. 여기다가 펑션 getName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뭐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아까 객체가 하나, 두 개 있었잖아요. 1번 객체, 2번 객체. 그러니까 카를 제가 두 개 부른 거죠. 이렇게 지금도 두 개예요. 카1, 카2 이렇게 두 개 부른 거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펑션이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있잖아요. 이 펑션이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해요. 근데 여기에도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펑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렇게 다른 공간에 존재해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얘네들이 펑션을 이렇게 접근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객체. 이게 이제 1번 객체예요. 객체들이 1번, 2번을 1번, 2번 객체가 이런 함수들을 같이 쉐어할 수가 있어요. 쉐어할 수가 있는데 그 공간이 뭐냐면은 이제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프로토타입 어려운 말이죠. 실제로 이 코드를 우리가 만약에 제가 잠시만요. 요런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서는 이렇게 여기다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표현을 해보면 똑같은 코드예요. 지금 똑같은 코드인데 여기 보면은 카가 있죠. 카가 있는데 카 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카 객체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프로토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프로토타입. 그래서 그게 이렇게 객체 안에 직접 들어있는 게 아니고 프로토타입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카 안에 여기 지금 메소드가 들어있죠. 컨스트럭터는 제가 생략했는데 카 인포, 카 네임, 카 이어라는 함수가 이렇게 프로토타입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효율성이 좋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친숙하죠. 네. 이런 것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지만 이제 객체를 표현하다 보면은 이제 중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뭐죠? 네, 상속이에요. 상속. 그래서 상속과 같은 방법도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클래스에서도 사실은 extend라든가 이런 문법을 써가지고 그렇죠? 네, 슈퍼 클래스 만약에 부모 슈퍼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그 상속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객체 리터럴, 두 번째는 생성자 패턴, 세 번째는 클래스를 썼죠. 이제 네 번째는 뭘 쓸 거냐면,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서비스 코드에서 많이 뭐 쓰이기는 좀 어려운 코드인데, 이제 아까랑 다시 비슷해요. 그래서 펑션, cards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카즈에서 이렇게 이제 함수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카즈를 해서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컨스트럭터는 이제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는 카즈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를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뭐랄까 좀 이거 짜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좀 생성자 패턴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클래스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클래스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클래스랑 똑같고 클래스가 없을 때 프로토타입이라는 메모리 효율성을 가진 어떤 키워드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클래스를 쓰면은 이제 프로토타입 안에 객체 함수들이 존재해서 같이 쉐어한다고. 이제 그거를 그대로 클래스 없이 그냥 더 바닐라적인 방법으로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이제 일단 구현을 하고 제가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프로토타입 점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열하고 이제 펑션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cars의 프로토타입 점 그러니까 좀 사실 이런 코드를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을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낯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호출하시면 돼요. 두 번째 객체는 제가 생략할게요. 일단 실행이 먼저 되는지 한번 보고 네, 여기 오류가 났네요. 네임을 받은 적이 없죠. 네임을 받고 네임 이어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똑같이 나왔죠. 결과가 지금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설명을 드리면 다라는 건 뭐예요? 함수적인 함수. 그쵸? 함수예요. 근데 이 녀석도 이렇게 new car를 부를 수가 있어요. new car를 부르면 역시 똑같이 뭐가 숨겨져 있냐면 return this가 숨겨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프로토타입이라는 방법으로 계속 추가를 했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클래스 표현을 한 거가 사실은 이거와 똑같이 동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가 처음 나올 때 클래스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표준인 ECMA 스크립트의 2015년에 이제 나온 것인데 그 전에는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써서 우리가 객체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실제로 현업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런 코드들도 있죠. 이게 너무 불편해 보이니까 사실은 클래스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클래스를 쓰는 방법이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키워드를 써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함수에 프로토타입이라는 속성 안에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방법들이 이제 프로토타입 패턴인데 이런 방법들을 뭐 지금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쓰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표준 방법이기 때문에 클래스도 사실은 이러한 프로토타입을 쓰는 방법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똑같죠. 그러면은 그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뭐 객체 1, 2가 있을 때 프로토타입을 써서 효율적으로 구현을 한다라고 했었죠. 여기 뭐 프로토타입이라는 공간이 있을 때 이걸 쉐어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메소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객체 1번, 객체 2번이 이렇게 프로토타입 안에 있는 메소드를 쉐어하는 건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랑 유사한 방법이다. 이제 영상을 되돌려봐서 생성자 패턴이랑은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예.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함수를 표현한 그러니까 그 클로저를 이용해서 함수만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코드를 보려면 이제 이 코드보다 조금 더 돌려서 이 프로토타입보다는 그 방법이 요 전 방법이 비슷하거든요. 함수를 그냥 이렇게 짜는 거예요. 함수를 짜서 디스가 없어요. 이제 디스가 없습니다. let car let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이제 name year 이렇게 쓰고요. 디스가 없는 신기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객체스러운 표현 방법이 아니에요. 진짜 순수한 함수로 그냥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함수 안에 이제 중첩된 함수를 이렇게 짜요. 중첩된 함수를 이렇게 짜고 똑같이 펑션 get year를 해서 이렇게 함수를 짭니다. 똑같이 펑션 지금 봐서는 그냥 함수 안에 함수가 있는 것이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중첩된 함수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걸 알아두시고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있고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이게 들어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때요? 그냥 펑션 안에 펑션이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죠? 펑션 안에 펑션이 있고 그냥 쓰이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이거 실행이 안 되겠죠. 뭐 new로 불러봤자 소용이 없죠. 왜냐면은 우리가 this 점 해가지고 뭐 구현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함수가 불려지는 것인데 반환값도 없죠. 지금은. 왜냐면은 반환하는 게 없으니까. 그럼 반환을 시켜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반환을 시켜요. get car name, get car year, 그 다음에 get car info. 이거 반환을 시켜요, 그냥. 아이고. get car year, 이런 것들을 반환을 시키는 거예요. 놀랍게도. 반환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반환이 되고, 이렇게 해보다 보면, 오타가 있었네요. 이렇게 이제 반환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을 조금만 축소할게요. 어떻게 될까요? car, 페라리, 한 다음에 car, get info. 이거 될까요? 이거 되나? undefined. 오류가 있었네요. undefined. 뭐죠? car의 get info. 그쵸. this가 이제 없어졌죠. this가 없어졌으니까 car info. 어때요? 이렇게 놓고 보면 나오죠?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어떠한 클래스 문법, 프로토타입, 객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쵸? 신기하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펑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car를 반환하잖아요. 그럼 car를 반환하면은 뭐예요? car를 반환했을 때 요 객체가 반환되고 있죠? 그냥 객체를 직접적으로 반환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변수값들 있잖아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가 한번 실행하고 나면은 함수가 실행된 다음에는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 있죠? 그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함수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쵸? 없어지는데 지금은 보면은 웃긴 게 뭐냐면은 car의 car name이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럼 car name이라는 속성을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아직 undefined이 나오네요. 네. 왜냐면 여기에 반환하는 게 없으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지금은 이제 반환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접근이 안 되고 카 네임을 만약에 반환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은 아이고 디스를 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도 디스가 아니고 이제 리턴 카 네임 그 다음에 카 이어가 되겠죠. 네, 제 영상은 그 실수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페라리가 나오고 있죠. 페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라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페라리가 나오고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아니 여기서 할당했던 지역 변수는 당연히 카의 실행과 함께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아 있어. 카 네임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왜 남아있을까요? 이 함수가 getName을 반환했기 때문이에요. getName을 반환했는데 getName이 이 변수 값을 참조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바스크립트 스코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없는 변수는 위에 있는 변수를 참조하고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카네임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역 변수인데 얘가 계속 쓰고 있죠. 근데 얘가 반환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그 변수 값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나요, 여러분들? 클로저라고 그러죠. 클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객체의 속성처럼 계속 그 속성을 유지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인포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결과값을 계속 나오고 만약에 이런 것도 당연히 되겠죠. 여기엔 없었으나 뭐 이렇게 해봅시다. set카 이어라고 합시다. set카 name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new 카 name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디스그래네 습관적으로 자꾸 디스를 하게 되네요. 카 name은 new 카 name이 되겠죠? new 카 name을 할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set 카 name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set 카 name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get car name 인포라고 합시다. get car 인포를 반환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뭐 포드라는 차를 놓고 get car 인포를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set car name이 set car name 이걸 반환은 안 시켰죠. 이렇게 제가 여기서 반환을 안 시켰죠. 이렇게 해서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반환은 안 해가지고 문제 생겼잖아. 얘는 private 펑션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public 펑션이 되는 거예요. 반환이 됐기 때문에 의도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실수한 겁니다. 페라리 undefined 또 오류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요거는 그 콘솔로 찍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세카 네임은 이제 그냥 반환 값이 undefined이니까. 이렇게 해서 페라리 그 다음에 포드가 나왔죠. 그 다음에는 결과가 왜냐하면 두 번째 포드를 센카 네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계속 바꿔줄 수가 있어요. 지역 변수 값을 카는 카는 여기서 이미 반환됐지만 계속 카가 있는 변수 값을 접근해서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것 때문이냐면 클로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방법들을 알아봤죠. 객체 리터럴 첫 번째 객체 리터럴로 그냥 객체를 바로 만드는 건데 요거를 이제 싱글턴 패턴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싱글턴 패턴이라고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객체 리터럴을 쓰는 순간 바로 싱글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패턴이라는 게 있다고 했고 생성자 패턴의 단점은 뭐죠? 프로토타입을 쓰질 않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속성들이 계속 객체마다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 방법을 썼죠. 이거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 다른 언어에서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인데 클래스는 역시 프로토타입과 더불어서 어떤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네, 프로토타입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메모리 효율성을 올려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클래스라는 키워드 자체가 되게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속과 같은 것도 되게 편리하게 익스텐즈라든가 이런 키워드를 써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거의 거의 바닐라 버전이 프로토타입 패턴인데요. 이걸 쓰면은 진정한 자바스크립트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객체를 쓰는 방법들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만으로 정말 자바스크립트 함수만으로 객체와 같은 표현법을 쓸 수 있다는 게 클로저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클로저가 좀 멋진 방법인 것 같고 자바스크립트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객체 표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키워드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나머지 좀 기초적인 것들은 이후에 시간을 내서 영상을 좀 찍어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객체를 표현하는 5가지 방법.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객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더 방법들이 있어요. 뭐 옛날에 전통적으로 뭐 모듈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네. 영상에서 또 코드, 제가 또 실수도 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객체 표현 방법 익히셔서 풍성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